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종합사회 광수입니다. 오늘은 1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인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인권 침해의 사례를 가지고 국가기관에 의해 구제받는 방법을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권은 누가 침해하고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친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동이 이번 시험 0점 받은 거 우리 공유방에 올리자. 그래, 누가 올렸는지 모를 거야. 자, 지금 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인권 침해죠. 그래서 인권 침해는 친구 등 타인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공무원 채용 공문에 키 165cm 이상으로 제한을 하는 이런 채용 공고문이 있었어요. 이것도 인권 침해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는 타인에게서도 받을 수 있고 또 국가에서도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인권 침해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회 구성원의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학력 차별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또 사회 집단의 간섭이나 관행입니다. 뭐 이렇게 했다. 뭐 직장이나 어떤 이 집단에서 늘 그렇게 해왔던 그 간섭 관행 이런 나쁜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발생 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한 우리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인권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인권 감수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인권 감수성이라면은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받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어디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 구제는 국가기관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법원은 권리 구제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을 통해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은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구제해주고,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나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형사재판을 통해 범죄 행위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해 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우리가 인권 침해 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첫째,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서 인권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우리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혹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그리고 또 기타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 언론중조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는데,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국가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입니다.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권고하고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권리 구제를 또 요청해 주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주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보았을 때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이와 같이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은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권 침해는 누가 하는가? 그렇죠. 국가나 단체 또는 다른 개인에 의해서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권 침해의 발생 원인은 사회 구성원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사회나 집단의 간섭이나 관행 때문에, 또 국가의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침해받는 원인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다음,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소중함을 인식하고 인권 침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뭐로 했죠? 그렇죠. 인권 감수성이라 했습니다. 자, 인권을 구제해주는 대표적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자, 법원은 권리 구제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재판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주고 있죠.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구제해주는 재판에는 민사재판, 행정재판, 형사재판 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민사재판, 행정재판, 형사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해주는 기관은 법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의 국가 권력장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해주는 국가기관, 그렇죠.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자, 구제해주는 심판제도 중에 국민의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 헌법소원 심판제도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렇죠.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을 적용하는 재판에서 그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 그렇죠. 법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재판을 하는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 것 같다라고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권 보호를 위해서 설립된 독립적 인권 전담기구,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주는 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보았을 때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주는 곳, 언론중재위원회죠. 다음은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주는 곳은, 그렇죠, 소비자보호원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상으로 2단은 인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문제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그렇죠. 인권 감수성. 2번, 권리 구제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재판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주는 기관은, 그렇죠, 법원이었습니다. 3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았어요. 그렇죠. 민사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4번,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 작용으로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해주는 기관은, 그렇죠, 헌법재판소였습니다. 5번,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직접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그렇죠,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6번,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독립된 인권 전담기구는,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3단은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은 상대의 작은 허물을 덮어주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상대의 실수를 탓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좋은 마음으로 감싸주면은
그게 가장 따뜻한 이불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